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증거 위조죄 관련해서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지만 이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런 어떤 제안 이런 거를 받을 때가 있어요. 뭐 거액의 수임료를 드릴 테니까 뭐 이걸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하는 의뢰인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약정들이 이루어지는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는 않는데 제가 한 2년 전쯤? 아마 3년 됐나요? 2, 3년 전쯤에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인출책으로 검거가 돼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이 돼가지고 재판을 받았던 피고인을 변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서울 동부구치소에 그때 당시에 수감돼 있었거든요. 접견을 이렇게 가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양형에 유리하게 해달라. 양형을 유리하게 하는 자료가 뭔지 변호사님이 알려달라. 어차피 무죄 나오기는 불가능하고 형을 조금이라도 깎고 싶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구치소에서 들어보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통 이제 이런 재산범죄의 경우는 피해금 합의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뭐 1억짜리 사기 사건이면 최소한 얼마라도 돈을 갚고 합의를 받아오는 게 양형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데 제 의뢰인이 그때 당시 그 의뢰인 분께서 접견만 가면 항상 말을 합니다. 자기 방에 누구누구가 누구누구 변호사님을 선임했는데 그 변호사님 통해서 들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을 일단 어디서 구해와서 피해자하고 좀 샤바샤바를 해서 거기다 돈을 일단 넣어라. 넣은 다음에 돌려받아라. 그리고 법원에는 우리가 그쪽에 돈을 입금한 것만 제출하면 된다. 그 피해자도 이제 그걸 양해를 해주면 어차피 판사님은 모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실제로 있다고 했던 얘기를 그때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사건도 딱 그 사건입니다. A라는 변호사님이 계셨어요. 지금 이거 변호사가 기소된 사건입니다. A라는 변호사가 항소심,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B씨라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 의뢰를 맡게 돼요. 근데 이 B씨는 1심에서 이미 죄가 다 인정이 돼서 징역 2년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된 상태였어요. 죄가 어떤 죄였냐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어떤 공사 계약을 C라는 사람이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한 3억 5천 정도 받았다. 요 혐의 관련해서 징역 2년이 나왔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B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양형자료를 좀 어떻게든 만들어서 좀 내달라. 그거 방법 없냐?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의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님, A 변호사가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방법이 있다. 저기 CC 찾아가서 사정 얘기하고 3억 5천을 일단 그 CC 통장으로 꽂을 테니까 받고 다른 통장으로 돈을 다시 돌려줘라. 내가 이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한 달이라도 빨리 나와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갚아주겠다. 따로 내가 각서를 분할변제 합의서나 각서 공증을 써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외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BC 통장에서 그 CC 통장으로 상당한 금액이 입금이 돼요. 그런 다음에 직후에 그 입금된 돈이 다시 또 BC 측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요. 자, 이거 피해 변제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죠? 안 한 건데 이 변호사님, A 변호사님이 돈을 입금한 입금 확인증, 송금증만 받아가지고 법원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합니다. 돈을 갚았다. 피해를 회복했다. 유리하게 양형 자료로 검토해달라. 이래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검토를 해보고 그래 돈을 갚았군. 깎아줘야지. 그래서 1심에서 징역 2년형이 나왔던 사건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6개월이나 파격적인 감형을 해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검찰이 A 변호사님을 조사를 해갖고 기소를 해요. 증거 위조죄 및 위조 증거 사용죄로 기소를 합니다. 자, 우리 형법 제155조 제1항에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은닉, 인멸, 위조, 변조 또는 위조,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요. 자, 이 사건에서는 과연 이 형법 제155조 제1항의 증거 위조죄에 그리고 위조 증거 사용죄에서 말하는 증거의 의미에 양형 자료도 포함이 되느냐, 그리고 증거 자체에는 허위가 없었는데 그 증거를 가지고 허위의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만들어낸, 포장한 그것도 증거 위조에 해당하느냐, 위조 증거 사용에 해당하느냐, 이 두 가지가 크게 쟁점이었어요. 일단 대법원은 양형 자료도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 위조죄 및 위조 증거 사용죄의 증거에 포함된다고 봤어요. 즉, 형이나 징계의 성립 여부에 대한 자료뿐만 아니라 형이나 징계의 경중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
즉 우리가 이걸 양형자료로 불러요. 양형자료도 형법 제15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증거에는 포함이 된다. 자, 그렇다면 이 송금 확인증 있죠. B씨가 C씨한테 돈을 꽂아준 송금 확인증은 그 자체는 진실하죠. 그 자체는 맞아요. 돈을 보내준 거 맞잖아요. 거기에는 어떠한 내용이나 작성 명의에 하등의 허위가 없고 잘못이 없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허위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그걸 만들었죠. 허위의 입증을 하기 위한 자료로서 그걸 만들었죠. 이렇게 허위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허위의 입증을 위해서 만든 경우, 해당 증거 자체에는 내용이나 작성 명의에 하자가 없지만 그것이 허위의 외관을 꾸미기 위하거나 허위의 입증을 위해서 만든 경우, 이런 경우까지 증거 유조죄나 위조 증거 사용죄에 포함될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대법원 판사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Nope. 증거 위조죄나 위조 증거 사용죄에서 말하는 증거는 증거 방법 자체를 위조한 거라는 거예요. 그 입금 확인증, 그 송금 확인증을 거짓말로 만들어 왔어야 되는 거, 쉽게 설명하면.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거는. 그래서 이 사건도 이제 1심, 2심에서는 전부 다 이 A 변호사님이 유죄를 인정하고 심지어 실형 선고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법원에서 양형 자료도 증거 위조죄나 위조 증거 사용죄 증거에는 포함이 되지만 증거 위조죄나 위조 증거 사용죄에서 말하는 그 증거 위조라는 거는 증거 방법 자체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증거 방법 자체, 증거 방법의 내용이나 작성 명예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그걸 허위의 외관을 꾸미기 위해서 만들었거나 허위 입증을 위해서 만들어냈다. 그것은 증거 위조죄나 위조 증거 사용죄에서 말하는 증거 위조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A 변호사님에 대해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어요. 하여튼 이제 변호사 활동하다 보면은 이제 이상한 그런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나 제 주변은 아직 없지만, 그래서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도 이런 부분들은 좀, 이거는 참 사실 이 판례는 아마 변호사님들도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의뢰인들도 이건 좀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